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8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충일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3년 연속 현충일에 6.25 언급 안에 김정은 총선 때문인가. 중앙일보는 분열의 정치 청산은 청와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6.25 영령 앞 김원봉 칭송하고 전몰 장병 유가족엔 김정은 사진 무신경 넘어 예절 잃은 행보일 뿐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충일은 한국전쟁 전사자만을 추모하는 날이 아닙니다.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전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의 방향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치른 북한과 화해와 통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전쟁의 대결 국면으로 갈 것인가에 따라 추념사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산 학살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용산 사건 검사들 과거 사위 발표는 허위 공문서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적반하장입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용산 학살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고 재심 판결해야 합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업과 관련 조선일보는 사고 났다고 실습 줄인 포퓰리즘, 실업고 취업로 급락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동 착취와 산재 사고를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해도 평생을 일할 텐데 무엇이 그리 급해 졸업도 하기 전에 학생들을 일터로 내몰고 노동을 착취하고 산재로 내몰려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파업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르노 삼성 노조원들의 파업 항명 의미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조원들의 66%가 집행부 지침을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결정할 때는 당연히 노조원의 다수가 찬성했기 때문에 파업이 결정된 것이죠. 그러나 파업 돌입과 함께 사측이 회의였거나 아니면 탄압에 못 이겨서 조합원들이 파업을 거부하고 이탈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파업 결정에 있어서 민주적으로 파업이 결정됐다고 한다면 집행부가 파업 돌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파업이 성사되느냐, 또 여러 가지 난관을 겪으면서 파업이 실패하느냐, 그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추진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주장은 최저임금 이하까지 차등하자는 그런 주장이죠.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현행 최저임금법을 붕괴시키려는 그런 주장입니다. 현재도 2019년 시급 8,350원 이상에서는 직업종별로 다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이하로 법정 최저임금 시급이 결정되면 그 이하로 지급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지, 그 이상에서 최저임금 시급 법정 최저임금 이상에서 차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법정 최저임금 시급 기준을 하한선을 허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리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유럽 제로금리 미인하 시사, 한국도 닥쳐올 겨울 대비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분배 복지 위주의 정책 기조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엉뚱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추세라면 금리 정책으로 대응해야지 분배와 복지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 뚱딴지 같은 소리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는 분배와 복지 정책이 있기라도 한지 묻고 싶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김정은의 위험한 뻗대기 부추기는 중국 러시아의 북편들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신냉전 질서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드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죠. 한반도 비핵화는 북핵 폐기만을 전제로 해서는 한 발도 진전될 수 없다라고 논의 제가 주장했습니다. 북미 간 빅딜이 아닌 북한에 대한 항복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한국만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주 52시간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칼퇴근, 워라밸, 이면에 소득 감소, 납기 지연 그늘, 제도 보완 미룬 채 4달 적용 확대, 2차 쇼크 예고된다. 주 52시간제 부작용을 보완할 탄력근로 선택근로제 도입은 국회에서 꽉 막혀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 52시간제는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노동시간 연장입니다. 2000년 초에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으로 단축된 바가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주 40시간에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12시에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한 조항이 주 법정 노동시간 40시간과 결합된 시간일 뿐입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은 노동시간 단축 시간이 아니라 노동시간 연장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도 모자라서 노동시간을 더 연장하자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불공정 반발 부르는 부동산 시장 규제가 너무 많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규제 일변도의 분양가 통제 등 수요 억제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신문은 새 아파트가 주변 아파트보다 비싸면 안 된다는 황당한 규제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금융버블 시대, 공황적 금융위기 상황에서 투자처를 찾아 떠도는 투기자본 시대에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토지주택 공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금융과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인터넷 은행 핀테크 규제 풀면 금융권 일자리 늘어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규제를 풀어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자유 정책의 핵심이 규제 완화이고 그 결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또 무슨 규제를 풀려고 하는 건지 의심스럽네요. 산업화에서 금융화로 넘어가면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총선 앞두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수두로는 여당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공공의 지방 이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 간 나눠먹기였거나 결과적으로 전국의 땅값을 올려서 빈부격차를 확대시킨 점을 고려해서 지방 공무원 이전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복지부동 공무원이 신나게 뛰게 하려면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를 하급 공무원에게까지 묻는 무리한 사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올렸을 때 보상만큼 시행착오로 끝나더라도 면책해 주는 도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공무원은 업무에 있어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의 중립은 물론이고 질량의 한계가 분명하죠. 따라서 이 성과주의를 강요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6월 8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